네, 이번 코너는 카리포트의 임재범 기자와 함께 자동차의 최신 트렌드를 알아보는 시간이죠. 임재범 기자의 오토 매거진입니다. 네, 임재범 기자와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뵈니까 제가 또 긴장을 했네요. 네, 그러니까. 요즘 날씨가 참 덥지 않나요? 그렇죠. 네. 많이 덥죠. 점점 더워지고 있는데. 네. 그래서 운전하기도 참 힘들고요. 몸도 지치는데 이럴 때일수록 좀 럭셔리 세단을 타고 싶다. 편안하게 뒷자리에 앉아서 가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렇죠. 이번에 그런 차를 타고 오셨다고 들었어요. 네. 뭐 오늘은 그 수입차와 비교해도 네네. 부족하지 않은 성차감과 네. 최첨단 장치들로 가득한 한국산 호랑이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래요. K9입니다. 그렇군요. 제가 생각했던 차 중에 있는 것 같은데 워낙 좋은 차라는 소문은 많이 들었습니다. 직접 타보니까 어떠셨어요? 뭐 한마디로 럭셔리했죠. 네, 그냥 뒷자리에 앉아서 그냥 한숨 자고 싶다. 네, 특히 또 여름에 또 졸림 운전이 많잖아요. 네네. 네, 특히 또 뒤에서 자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특히 이런 차를 타면 시승 기간이 끝날 때쯤 되면 네. 좀 반납하기 싫다라는 생각이 드는 차들이 있는데 저 좀 태워주시지 그러셨어요. 그러니까요. 특히 또 이 차는 더 그랬어요. 너무 편안해서 네네. 아늑하고 그냥 그래서 아주 좋았던 생각이 들고요. 네네. 특히 또 이 차 같은 경우는 제작사에서 그 회장단들이 주로 타면서 주로 또 의전 차량으로 이용을 하면서 더 이제 좀 이렇게 뭐 이름이 네. 알려지고 있는 차량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군요. K9 도로에서 종종 보기는 했습니다. 뭐 K5나 K7보다는 자주 보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봤는데 페이스 리프트가 됐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네네. 그렇다면은 모습이 전체적으로 좀 많이 업그레이드 됐다는 얘기인가요? 네, 전체적인 모습은 틀은 그대로인데 라디에이터 거리를 좀 더 아래 위 좌우를 좀 더 확장을 해서 좀 더 역동적인 모습을 갖고 태어났죠. 그렇군요. 저희가 얘기를 너무 많이 한 것 같은데 제가 아직 못 타봐서 정말 그 시승 영상이 궁금하거든요.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하니까 그 역동적인 K9 시승 영상 함께 보시겠습니다. 대한민국 자동차 기술력을 대변하는 호랑이 정의선 부회장의 야심작 K9입니다. 안전벨트는 부분이죠. 스타트 버튼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카드를 넣어주세요. 엔진 소리가 아주 조용해요. 뭐 외부에 있을 때하고 실내 들어올 때하고 시동을 걸었지만 아주 조용합니다. 현재 들리는 소리는 오히려 들리는 소리는 그 에어컨 바람 소리밖에 들리지가 않네요. 한번 출발을 이제 해보겠습니다. 지금 제가 시승하고 있는 이 차는 2014년형 K9 3.8L RVIP 차량인데 이번에 페이스리프트를 거친 전면 디자인과 앞면 디자인이 살짝 바뀌었어요. 수입차 스포츠카가 연상되는 뭐 그런 디자인으로 앞모습을 갖추고 있죠. 앞면 전면 디자인은 라이트 모양은 그대로 적용이 되어 있는데요. 공기를 흡입할 대형 그릴이 좌우 아래 위 확장이 됐어요. 그만큼 공격적으로 변환이 됐고요. 방향 지시등이 딴 데서 보기 힘든 약간 지금 곡선을 넣었는데 뭐 말 그대로 뭐 한국을 표현하는 뭐 그런 디자인으로 표현이 됐다 그러더라고요. 38 모델 3.8L 3800cc 엔진을 가진 가솔린 엔진 모델입니다. 이 차에서 나오는 출력은 334마력의 힘을 발휘하는데 여기에 40.3 토크를 발휘하죠. 뭐 이 정도 엔진이면 뭐 어디에 내놔도 부족하지 않은 파워풀한 가속력을 발휘하는 괜찮은 엔진입니다. 네, 이 차에는 엔진과 8단 자동 변속기가 궁합을 이루고 있죠. 이 자동 변속기는 H사가 개발한 후륜구동 기반으로 개발된 8단 자동 변속기인데 8단 자동 변속기가 적용됨으로 인해서 이 차에 대한 장점이 그만큼 또 늘어나게 된 겁니다. 8단 변속기가 들어간 만큼 6단보다는 기아가 8단만큼 8단계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주행감이 그만큼 부드럽게 되고요. 그리고 연비가 그만큼 상승하게 됩니다. 그리고 변속 충격을 모두 이제 예전에는 4단에서 6단까지는 어느 정도 경험을 하게 되는데 지금 이 차 같은 경우는 가속을 하더라도 타코미터 바늘만 움직일 뿐이지 이 변속이 됐구나, 예민한 사람이 아니면 못 느낄 정도로 부드럽게 주행감을 발휘하죠. 기어 방식도
독특합니다. 기존에 나와 있던 아래 위로 잡아당기는 기능이 아니라 잡아당기긴 하지만 그냥 스틱형으로 조정할 수 있는 그런 식으로 변화를 되는데, 일단은 중전자를 아주 편안하게끔 조절이 쉽게끔 만들어져 있어요. 이 차의 복합 연비는 9.3km죠. 9.3km인데 실질적으로 제가 시승 기간 동안 161km 정도를 고속주행, 시내주행 복합적으로 이제 달려봤습니다. 거의 제가 운전한 수준으로 달렸더니 한 7km 정도 나오더라고요. 적당히 나왔습니다. 일단은 복합 연비까지는 못 나오지만, 그래서 제가 또 주행을 해봤습니다. 시속 한 70km 정도로 크루즈 컨트롤을 켜고요. 거리를 한 50km 이상 주행을 해봤더니 적혀 있는 공인 연비가 한 15km 이상을 발휘해야 됩니다. 배기량이 큰 만큼 고속주행에서는 연비가 잘 나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차에 후속 모니터가 적용이 되어 있어요. 그 후속 모니터가 깔끔하게 화면이 표시되고 있고요. 항공기의 퍼스트 클래스 같은 느낌의 포근한 그 시트도 앞뒤로 조정이 되고요. 정말 VVIP만을 위한 그런 차량처럼 세팅이 되어 있어요. 에어백도 무릎 에어백뿐만이 아니라 커튼 에어백 자체가 모두 만약에 사고가 나서 터지게 된다 그러면 몸 전체를 감싼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운전자와 탑승자의 모든 부분을 에어백으로 감싸는 수준으로 감싸게 되죠. 그만큼 이제 안전도, 사람을 지킬 수 있는 장치가 되어 있고요. 거기에 충분히 만족을 하는 것 같아요. 빅백을 했는데, 이 장치는 뭐냐면 차선을 리턴을 하게 되면 시트에서, 오른쪽 시트 무릎에서 진동이 와요. 잠을 깨워주죠. 그리고 후측방 감시 시스템 장치, 사이드미러에 삼각형으로 지금 이렇게 불이 들어오는데, 이렇게 불이 들어오면 후측방에 차가 오고 있다는 표시겠죠. 그리고 헤드업 디스플레이도 H사에 나와 있는 에쿠스나 제네시스, 일단 디자인 자체, 모양 자체, 기능은 똑같습니다. 색상도 변환할 수 있고요. 표시를 모두 해주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편안하고 포근합니다. 졸리진 않는 편안함과 있는 것 같고, 요즘 국산차도 수입차 못지않은 승차감을 가졌다라는 생각이 드는 차들이 말 그대로 이 K9 승차감 자체도 말랑말랑하면서도 지금 바닥에 노면이 고르지가 않은데, 이 상황에서도 몸은 그냥 편안하게 부드럽게 지금 차체가 부드럽게 유지를 시켜주고 있고요. 그리고 고속 주행에서 단지 아쉬운 점이 있다 그러면 고속으로 한 160 이상을 살짝 달린 적이 있는데, 160 이상 달리게 되면 휠 스티어링 반응 속도가 너무 좀 이렇게 부드럽다는 거죠. 약간 이제 고속으로 달리게 되면 이 반응 속도가 좀 무겁게 좀 줄 텐데, 약간 너무 가볍다는 느낌. 그 부분만 시정된다 그러면 아주 정말 퍼펙트한 완벽한 차가 되지 않을까 생각입니다. 뭐 하나 부족함이 없는 K사의 최고급 대형 세단 K9이었습니다. 자, 역시 보니까 럭셔리하고 멋진 차라는 생각이 듭니다. 괜히 운전하는 사람까지 덩달아 멋지게 보이는데 저런 차 타고 다니세요. 저는 덤으로 그냥 멋있다는 얘기죠. 어쨌든 간에 칭찬을 받고요. 네, 들리는 얘기로는 수입 대형 세단만큼 야심차게 개발한 차가 바로 K9이라고 들었습니다. 국내 소비자들의 반응은 어떤가요? 네, K9은 2012년 5월 출시가 됐는데요. 지난해 말까지 12,600대가 판매가 됐죠. 네. 생각보다 기대에 좀 못 미치는 수입차 수준의 판매 정도밖에 안 되는 수준인데, 그래도 이 차가 무게감이 좀 부족한 데다가 디자인 자체가 좀 더 무게감이 있어야 되는데, 한데다가 K9의 얼굴에 비해서 가격대가 좀 높다라는 분석이 있었죠. 네. 그래서 이제 2014년용으로 이 업그레이드 되면서 외형을 비롯해 실내 인테리어를 좀 더 보강하고 가격을 좀 낮추고서야 이제 이 차에 대한 반응이 좀 더 이제 뜨겁게 오르고 있는 상태입니다. 역시 사실 여유 있는 분들이라고 해도 그 가격이 너무 좀 부담스러우면 지갑을 열기는 힘들거든요. 가격을 어느 정도 낮춘 거죠? 대충 보면 이제 차급 자체는 에쿠스 수준의 대형 차인데, 신형 제네시스와 거의 동급에 가까운 가격대를 형성하고 있죠. 이 차는 2014년형으로 K9 38 R VIP 트림인데, 뒷자리에
듀얼 모니터를 제공해서 247만 원에 이제 옵션 가격도 추가가 됐어요. 아, 네. 그렇게 해서 뭐 한 8,000, 7,000 정도 가격대를 형성을 하고 있는데 네네. 뭐 가격대로 비교하면 한 528 정도 수준의 가격 비슷한 수준이죠. 네. 네. 뭐 근데 이것보다도 주력 모델이 이제 38이 아니라 네. 3.3 모델이 주로 이제 판매가 되고 있고요. 예, 예. 이 모델 같은 경우는 뭐 5천만 원대, 오. 4천만 원 완전히 후반까지 오. 가격대가 형성이 돼 있으니까. 아, 그렇군요. 자, 그런데 약간 시승 차량을 반납하기 싫었다 할 정도로 정말 편했다고 그렇게 얘기를 네네.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편의 사양이 어느 정도인지 그 편의 사양의 수준도 궁금하거든요. 네. 솔직히 한 수입차 비교한다 그러면 네. 한 7 시리즈보다 네. 7시보다 약간 부족하지만 오. 한 5 시리즈보다는 좀 더 높은 옵션. 괜찮은데요. 뭐 그 정도 옵션이면 뭐 나쁘지 않은 편의 장치들이 갖추고 있죠. 네. 그리고 또 뭐 S 클래스나 E 클래스 사이의 포맷 정도 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내부도 뭐, 확실히 깔끔하네요, 디자인이. 네, 깔끔하게 디자인됐어요. 거의 뭐 타보면 솔직히 수입차에 앉아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을 예, 받는데 네네. 아, 국산차 정말 많이 발전했구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예. 네. 내부 옵션만 보면은 예전에 저도 뭐 많이 보진 못했지만 수입차랑 견주어도 네네. 크게 차이가 없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정리를 하자면 에쿠스와 어깨를 나란히 하는 대형 럭셔리 세단이지만 가격대는 제네시스 정도로 형성을 하고 있고, 네, 그렇죠. 자, 그리고 그러면서 판매량이 많이 늘고 있다, 이렇게 제가 정리를 해도 되는 걸까요? 어우, 딱 깨지게 하셨네요. 네, 그렇죠. 네. 그렇군요. 자, 그러면 이전 모델과 나란히 보여주면 비교가 되겠지만 따로 봐서는 사실 저는 잘 모르겠어요. 네. 아마 차에 관심 있는 분들도 잘 모르지 않을까 싶은데요. 어떻게 좀 비교가 될까요?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아주 큰 변화는 없어요. 음. 라디에이터 그릴이 좀 더 이렇게 확장이 많이 됐는데 네. 이전 모델과 같이 동시에 두면 아, 정말 많이 변했다는 생각은 들어요. 네. 근데 따로따로 봐서는 잘 모르겠더라고. 솔직히 저도 좀 이렇게 달라진 것 같긴 한데 네. 어디가 달라졌지? 뭐 그 정도 수준이었는데 네네. 일단은 뭐 약간의 외부의 페이스리프트를 통해서 성형이 됐다고 표현을 하는데 네. 이렇게 성형이 돼서 좀 더 스포츠카를 연상시키는 수입 스포츠카를 약간 연상시키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네. 이에 밖에 또 포지션등, 그 방향 지시등이 전부 이제 LED. 이 차체 전체 전구가 아니라 다 LED로 다 적용이 된 차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군요. 아까 너무나도 편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승차감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듣고 네. 싶거든요. 뭐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 미끄러지듯이 나가는 느낌? 이렇게 뭐 적당하지 않을까 표현하고 싶은데요. 정말 좋았다는 이게 또, 얘기죠. 네, 서스 자체가 네. 멀티링크 에어 서스펜션을 적용이 됐는데 이 서스펜션 움직임뿐만이 아니라 차체 높이도 이제 아래 위로 조절할 수가 있고 네. 뭐 H사에서 개발한 그 후륜 구동 기반의 8단 자동 변속기가 빠르고 부드럽게 그리고 부드러운 그 엔진이 같이 이제 그 중압을 이뤄서 부드럽게 이제 하체를 조절하기 때문에 또 그만큼 편안한 승차감을 갖고 있죠. 이게 네. 또 뭐 차체가 조절할 때 필요할 때는 여기면 또 어김없이 또 이제 차체를 또 네. 강제적으로 또 조절해서 아. 뭐 탑승자를 정말 편안하게 조절해주는. 네. 네, 그렇군요. 수입 대형 세단과 일단 비교를 해봐야겠지만 첨단 주행 그리고 안전 편의 장치들도 많이 있다고 아까 영상에서 얘기를 해주신 것 네, 같은데 어떤 것들이 있었나요? 세발 씨가 혹시 아시는 장치 생각나는 게 혹시 있으신가요? 뭐 문이 덜 닫혔을 때 스르륵 닫히는 이런 끌어당겨주는 네, 그런 거 있나요? 그렇죠. 이 장치는 뭐 이 차급에서는 네. 당연히 뭐 기본 제 차에 장치가 없어서 신기해서요. 그렇죠. 예, 기본 장치가 되지 않을까. 아. 예, 이런 장치도 솔직히 문을 덜 닫고 주행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은데 네네. 솔직히 이런 장치는 정말 안전에 필요한 장치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리고 이 밖에도 이 차라 아까 그 기능이 소프트 크루징이라고 그러고요. 그리고 이 밖에도 이제 K9에 이제 적용된 게 후진을 할 때, 네. 그다음에 전진 출발할 때, 뭐 하늘에서 내려다 본 듯한 화면을 그 모니터상에 비춰주는 뭐 어라운드 뷰 모니터링 시스템이 또 있죠. 그 장치 알 것 같아요. 그 장치는 모든 운전자들에게 정말 유용한 시스템인 것 같은데 특히 주차를 잘 못하는 분들이 있어요. 도로 주행은 괜찮은데 그런 분들한테 정말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죠. 이런 장치가 솔직히
모든 차 중에 이 어라운드 뷰 시스템이 들어가면 정말 뭐 웬만한 추돌 사고라든가 주차 중에 뭐 그런 사고도 뭐 방지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밖에도 네. 뭐 헤드업 디스플레이, 그다음에 어드밴스드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그게 뭐예요? 왜 영어 쓰시는 거죠, 저한테? 이 차가 이 기능이 뭐냐면 네. 차간 간격을 설정하면 네. 설정하고 그다음에 차 속도를 크루즈 컨트롤 설정을 하면 그 간격만큼 그대로 주행을 하되 설정한 속도만큼 네. 그리고 앞차가 정지를 하면 같이 서고요. 오. 같이 출발하면 같이 출발하는. 그런 거 영화에서 봤던 것 같은데 그렇죠. 요즘에 브레이크나 나오나요? 악셀을 밟을 필요가 없이 그냥 알아서 그냥 차 간격만큼 주행하는 장치. 그렇군요. 네. 네. 그 밖에 또 후측방 경보 시스템 아까 잠깐 보여드렸다시피 있고요. 그리고 차선 이탈 경보 시스템. 네. 이 장치 같은 경우는 솔직히 국내 차 같은 경우에 차선을 이탈하게 되면 네. 그냥 경보음만 울리는 경우가 많은데 이 K9에는 시트의 좌우 허벅지에서 몸으로 느껴지는 진동이 와요. 네. 그래서 솔직히 졸리울 때 네네. 정말 효과적인 그 시스템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군요. 오늘따라 임재범 기자가 K9에 대해서 여러 가지 편의상 정말 많이 네. 공부를 시켜주었는데 이제 좀 여기에서 좀 마무리해도 될까요? 네, 그렇죠.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카리포트의 임재범 기자와 함께 자동차 소식 만나봤습니다. 임재범 기자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